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18일 D+3일이 되는 날 오후입니다. 토요일이라서 좀 한가하게 이 책 저 책 뒤지다가 본 책이 1874년에 파리 외방전교회의 달래 신부가 쓴 한국 천주교회사입니다. 이 책은 상하권 2권인데 달래 신부는 한국에 오지 않았는데 한국에서 천주교를 가르치던 천주교를 전도하던 여러 신부들이 보낸 보고서를 집대성한 책인데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당시의 사회상 정치 상황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주교에 대한 박해, 굴하지 않고 이 종교적 신념을 지켜가는 사람들의 초인적인 용기, 이런 게 잘 적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당시의 사회상의 생생한 면이 나옵니다. 이 신부들이 이 민중과 백성과 같이 생활했으므로 그 어떤 여행기나 국내의 기록보다는 더 생생합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1874년입니다. 1874년 그 2년 뒤에 개항이 되었습니다. 이 대원군의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너무 박해는 있어서는 안 되는데 개화 직전에 있었던 박해라서 이게 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게 16세기, 17세기가 아니고요. 바로 개항 직전에 끔찍한 박해가 있어가지고 마지막 박해에는 아마 10,000명 이상이 처형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팔도 도민들에 대한 평이 나옵니다. 팔도 도민들에 대한 평에서 이 경상도에 대한 평이 아주 독특합니다. 다른 도에 비해서 아주 독특해요. 대충 호평입니다. 다른 도에 대한 평은 좀 부정적인 많은데 경상도에 대한 평은 호평이라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경상도는 성격이 딴판이다. 그 주민들은 훨씬 더 순박하고 풍속이 덜 부패하고 옛날 관습이 더 충실히 보존되어 있다. 사치도 별로 없고 엄청난 낭비도 적다. 그래서 조그만 유산이 오랜 세월에 걸쳐 같은 집안에서 대대로 전하여 내려온다. 문학 연구가 다른 데보다 더 왕성하며 젊은이들이 하루 종일 들에서 일한 뒤에 저녁과 밤의 몇 시간 동안 글을 읽는 것도 흔히 볼 수 있다. 신분이 높은 여자들도 다른 도에서처럼 엄중하게 갇혀 있지 않다. 그들은 낮에 계집종을 데리고 외출하지만 아무런 모욕도 아무런 신뢰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불교 즉 석가모니의 종교가 가장 많은 신도를 가지고 있는 것도 경상도이다. 그들은 그들의 미신에 매우 집착하여 개종시키기가 어렵다. 그러나 한번 천주교인이 되기만 하면 그들의 신앙은 끝까지 단단하고 변함이 없다. 이 도의 매우 많은 양반들은 거의 다 상인에 속하고 이 책에서 자세히 적어 놓은 지난번 혁명 이래로 관공직에 참여치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중앙일보는 오늘 이런 보도를 해서 제가 읽어보고 선웃음을 지었습니다. 대표적인 친노무현이죠. 친노 시인인 김정란 상지대 명예교수가 대구는 독립해서 일본으로 가시는 게 어떨지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가 비판이 쇄도하자 글을 삭제하고 사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캡처 사진으로 올려져 있으니까 이 중앙일보의 보도가 사실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대구는 독립해서 일본으로 가시는 게 어떨지 이틀 전에 그러니까 총선 결과를 보고 선 겁니다. 소속 국회의원과 지자체장들 거느리고
귀하들의 주인 나라 일본, 타카키 마사오의 조국 일본이 팔 벌려 환영할 겁니다. 이게 비판을 받자 대구 선거 결과와 관련해서 제 발언에 지나친 점이 있었다. 정중하게 사과한다. 대구 시민 전체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었다. 사려 깊지 못한 발언이었다고 사과하고 삭제를 했답니다. 이번 총선에서 대구 경북 지역구 25곳 중 24곳에서 통합당이 후보가 당선되고 한 곳에서는 거의 대구 수성 을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무소속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상당히 불만이 있는 모양입니다. 우파 입장에서는 경상도 사람이 고맙게 느껴집니다. 왜냐? 이번 선거는 체제를 놓고 싸운 점에서 제2의 6.25적인 성격이 있어요. 6.25 때도 이 대구 경북 이 경상도 사람들이 이 군인들과 손을 잡고 소년병 학도병까지 내세워 가지고 결사항전을 해서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냈습니다. 이번에도 경상도가 낙동강 방어선, 즉 개헌저지선을 지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개헌저지선이란 게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낙동강 방어선이죠. 여기에 아마 김정난이라는 분은 불만이 많은 분인데 상지대 명예교수랍니다. 상지대 명예교수. 상지대라는 대학이 어떤 대학인지 좀 궁금합니다. 이런 사람, 이런 교수가 명예교수라고요? 그 명예는 어떤 명예일까요? 시인이랍니다. 시인이 이런 인종주의적 발언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다카키 마사오는 박정희를 가리키는데 박정희를 친일파로 몰고 있습니다. 지금 다카키 마사오는 창씨개명인데 저는 김정난 씨의 부모가 궁금해요. 일제시대 때 살았다면은 창씨개명 안 하고 버틸 수 있었을까요? 자기 족보를 보고 박정희를 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구가 독립해서 일본으로 가라는 것은 대구 시민들 전체에 대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인종주의적 발언입니다. 일본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독립하라는 겁니다. 반역하라는 거죠. 그럼 대구를 지금 반역으로 몰고 있습니다. 대구를 반역으로 몰고, 그리고 일본에 말하자면 뭡니까 이거? 일본에 굴종하는. 그런데 대구 경북에서 독립투사들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 통계가 있어요. 보건소에 가면은 각 도별로 그 인정받은 숫자가 나올 겁니다. 대구 경북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 대구 경북을 일본으로 가라고, 일본 식민지가 되라고, 일본에 투항하라고 이렇게 써놓고 말썽이 되니까 대구 시민 전체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었다. 전체는 아니지만 상당수는 일본으로 가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대구 시민들이 여기에 답장을 써야 되는 거 아닐까요? 대구 경북 사람들은 TK 여기저기서 동네북이 되었습니다. 그 TK보다 훨씬 더한 이 광주 전라도의 인사 독점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않고, 그 비판하면 나경원 같은 사람이 그 비판했다가는 지역감정 자극한다고 막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 놓고 대구 경북, 특히 대구에 대해서 이게 바로 막말이죠. 이게 막말인데 이건 막말이 아니라 여기에는 지역주의, 인종주의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일 종족주의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지역감정 부추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구 이번에 코로나와 싸워서 고생한 사람들 아닙니까? 대구 시민들의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행동하는 게 아주 점잖았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들도 감탄했지 않습니까? 코로나 극복의 가장 큰 공은 대구 사람들과 의료진 아닙니까?
고맙다고 하지 못할 망정 독립해서 일본으로 가라 이런 망언이 그냥 넘어가면은 앞으로 이보다 더한 망언이 나오고 나중에는 대구 사람들 몰아내자 하는 루안다식 인종청소로 발전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대구 사람들이 대구시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정색으로 이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됩니다. 정색으로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이에 상응하는 응징을 하든지 이런 희미한 사과 말고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 경북은 신라 삼국 통일 이후에 이 대한민국 우리 민족사의 중심이었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신라가 삼국 통일함으로써 백제 고구려 신라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주력 세력이 바로 경주 그리고 대구 그 주인 의식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대구 경북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대한민국 발전 시기에 많은 엘리트 지도자들을 배출을 했습니다. 대구 출신 대통령이 박정희,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포함을 시킬 수도 있고 전두환 대통령은 경남 합천 출신이지만은 대구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한 5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대한민국 발전에 큰 공을 세운 건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5명 중에 단 한 사람도 친북적이라든지 이 베네수엘라로 이 나라를 끌고 가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럼 대구 경북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반역의 지방은 아니었잖아요. 이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대구 사람들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갈 게 있고 그렇게 넘어가지 못할 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